여러분 안녕. 지구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오늘 총 2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 동영상은 이거 하나로 마치고 나머지 1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문제 많이 풀어야 되죠. 문제를 수능 특강 99페이지까지 풀면 돼요. 엄청 많죠. 나머지 1시간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주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출석하는 방법은 과제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그걸로 지난 시간에 15차시, 이번에 16차시. 16차시 출첵은 과제로, 15차시 출첵은 지금이 영상으로 출첵할게요. 영상 하나니까 좋죠? 그렇다면 뭉야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대저기압을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온대저기압은 뭐야? 시옷자 모양으로 뒤에는 한랭전선, 앞에는 온난전선, 이런 모양이 발달하는 게 온대저기압이었어. 그런데 이 윗부분에는 무슨 공기? 찬 공기. 아랫부분에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뒤에서 밀어 올리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또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한랭전선면은 이거는 위에서 본 항공샷 모습이고, 이거를 평면에서 바라봐 보면 자,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고, 왜? 차갑고 밀도가 크니까.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따뜻하니까 밀도가 작아서 밀도가 큰 찬 공기 위로 올라가 버리죠. 지금 이런 모습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람에 대한 거야. 자, 저기압은 지금 이 온대저기압이잖아.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듯 바람도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공기가 많은 것은 공기의 압력이 크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지구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고기압. 공기가 적다, 압력이 적다, 저기압. 즉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는데 직선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압의 전선면에 따라서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런 형태의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기압의 중심으로. 주변이 고기압이면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바람의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북쪽, 서쪽, 북서의 중간인 북서. 여기는 남쪽, 서쪽, 남서. 여기는 동쪽, 남쪽, 남동이네. 이렇게 온대저기압의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불어오는 방향이 달라요. 자, 여기서 바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를 기준으로 바람의 이름을 정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보면 온대저기압의 제일 앞부분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온대저기압의 마지막에서는 북서풍이 분다.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바람인데, 여기 보면 통과 전후의 변화가 있어요. 자, 온난전선부터 볼게요.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남동풍을 느끼고 있었겠죠? 근데 잠시 후에 온대저기압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통과했어요. 자, 실제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온대저기압만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아까까지는 남동풍이었는데 이번에는 남서풍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변화가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야.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그리고 또 온대저기압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는 자, 이 사람은 이제 북서풍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바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온대저기압 자체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형성돼 있지만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한다.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다음 날은 사람 있는 데로 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보다 더 앞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 느끼는 바람도 달라진다. 자, 온대저기압이 지금 동쪽으로 선생님이 이동하는 걸 그렸거든요. 선생님 꼭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저희가 바람이 변할 방향을 알아야 되나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동쪽으로만 이동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을 이동시켜버려요. 계속 어디로? 동쪽으로 이동시키겠죠. 따라서 온대저기압을 선생님이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그린 것은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대치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섞이기 위해서 저기압을 형성해요. 그게 이제 파동의 시작. 그러면 이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이는 힘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붙이는 힘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겹치는 모양의 폐색전선이 생기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된다. 오케이?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누구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오케이? 자, 81페이지, 수능특강 81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온대저기압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이거를 잘 한번 읽어보고, 온대저기압, 전선을 동반한다. 네, 이게 온대저기압 전선이죠. 자, 그리고 등압선 간격이 열대저기압보다 넓은 편이고 원형이 아니다. 이렇게 쪼글쪼글한 모양인데 등압선 간격이 넓은 편이다라는 얘기는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야. 등압선 간격이 이게 온대저기압이면 이렇게 촘촘한 녀석도 있어요. 잠시 뒤에 나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뭐가 세질까? 바람이 세진다. 왜?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이 선이 좁다는 것은 이 선마다 압력 차이를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압력 차이를 나타내는 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압력의 차이가 이 간격 안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압력이 크면 바람도 세게 불겠지.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거, 그만큼 촘촘하게 압력의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람도 세게 분다는 거. 자, 풍속 열대저기압보다 약하다. 여기서 자꾸 열대저기압이랑 비교를 하는데 열대저기압은 쉬운 말로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강수지역, 온난전선 전면과 한랭전선 후면.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 반드시 알아야 돼. 한랭전선 후면에서는 소나기, 온난전선 전면에서는 이슬비, 지속되는 비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이동 경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동쪽으로 이동한다. 주요 에너지원 중요합니다. 온대저기압 이거 왜 생기나요? 온대저기압 왜 생겨요? 중요해요. 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일단 생깁니다. 왜? 우리 지구는 동그라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이 위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야.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 중위도에서 적도가 저위도 우리나라 주변 중위도에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합니까?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다? 이거를 전선이라고 하잖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 자, 그 다음 전선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그냥 대치만 하고 있다면 그냥 정체전선에서 머물러 버리잖아. 온대저기압으로 발전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야 온대저기압으로 발전이 돼? 얘네가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 아래로 내려가. 왜? 찬 공기가 더 밀도가 크니까. 같은 부피당 무게가 더 크니까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찬 공기 위로 올라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위치 에너지.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생각나죠? 내려가는 밀도에 의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위치 에너지가 바로 온대저기압을 만드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조금 있다가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알아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86페이지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혼자서도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가나다는 어느 온대저기압, 이제는 너무 친숙해. 시옷자 모양의 온대저기압의 변화 과정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꼭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렇게 순서 없이 주더라. 생각할 거 더 많아지게.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순서를 또 내가 찾아야 되잖아. 순서부터 찾고 시작하자. 자, 이거 얼핏 보면은 폐색 전선 같기도 하고 정체 전선 같기도 해. 이거 폐색이냐 전선이냐 정체냐. 자, 폐색은 두 녀석이 겹쳐버릴 때 일어나는 게 폐색. 정체는 강하게 이 공기들이 서로의 성질이 강해서 섞이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가 정체. 그래서 정체할 때는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의 전선이 나타나지. 보면은 정체죠. 정체면 온대전선이 끝나갈 때야 아니면 시작할 때야? 시작할 때지. 그러면 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랑 나중에서는 가가 중간, 폐색전선이 생겨지고 있는 나 지점이 마지막. 순서는 다 가 나가 되겠네요. 일단 디귿은 아니고. 자, 니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확률이 높다. 자, 보시면 B는 남서쪽, A는 북서쪽, 그죠? 그러면 A 지역이 B 지역보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확률이 높다. 선생님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되지 왜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구과학에서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구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북풍이 100% 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정황상 온대저기압이 이런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북풍으로 불 확률이 높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구름의 두께는 A, B, C 중에서 B가 가장 두껍다. 자, 구름 어디 생겨요? 아이고 잘못 그렸네. 한랭전선 뒷면에 구름 생기죠. 정란운 아주 높고 두꺼운 구름. 그리고 온난전선 앞에 충운형 따뜻한 공기가 서서히 타고 올라가면서 충운형 구름 생기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끼어있는 B 지점에 구름이 있다 없다? 없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가장 두껍다는 누가 뭐래도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만 맞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86페이지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7번 보면은 또 생각할 거 많아지게 그냥 딱 그림으로 알려줘 버리지 무슨 표를 줬네. 남동풍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남서풍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오케이. 3월 23일, 24일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에 기온과 풍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온대저기압은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부나요? 온난전선 앞에서는 남동. 이거 그냥 전선 따라서 그리면 되니까 왜 그리는 거 편하지 않니? 남서. 그죠? 북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사람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동해서 여기로 갔다는 거지. 그래서 남동이었던 바람이 남서로 바뀌었다는 거지. 여기서 온난 통과야. 그리고 남서였던 바람이 북서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뭐가 통과했다? 이번에는 한랭까지도 통과했다. 그래서 남서였던 게 북서로 바뀌었다. 이해 가죠? 3월 23일에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맞는 말이죠. 3월 24일에 낮은 3월 23일 낮보다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맞나요? 자, 온대저기압 보면 찬, 따, 찬. 근데 여기는 남동에서 남서로 가 있는 동안 남서에서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3월 24일 보면은 하루 종일 북서풍이 부는 걸 보니까 하루 종일 한랭전선 뒷부분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부분은 찬 공기의 영향권이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3월 23일과 3월 24일엔 자, 중요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변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제일 먼저 남동풍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남서풍. 지금 선생님 이거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이게 1번으로 분 바람이지? 그 다음 남서풍이 2번으로 분 바람이고 그 다음 북서풍이 3번으로 분 바람이야. 자, 그러면 이 시작되는 지점을 한 점을 이어볼게. 1번, 2번, 3번. 바람이 이렇게 변해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 1, 2, 3을 시계라고 생각해봐. 시계바늘이 이렇게 1, 2, 3 이 방향으로 이동해요? 아니면 3, 2, 1 시계가 이렇게 가나요? 당연히 시계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지금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구나. 그래서 디귿은 틀린 손목. 기억력. 이거 아는 거 중요해요.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바람을 한 점에다 모아놓고 그거를 시계 바늘이라고 생각해보면 돼. 자, 이거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태풍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거든. 그때 한 번 더 설명해줄게. 자, 드디어 태풍입니다. 계속 아까부터 열대저기압 나오는데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이 두 녀석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열대저기압이라는 것은 태풍이다. 일기도 보면은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이런 거 한 번씩은 봤을 거야. 이렇게 강하게 휘몰아치는 구름 모양 이런 게 있으면 태풍이다. 비교한 거 한번 표정 볼까? 아까 온대저기압은 전선이 있었잖아? 근데 태풍은 전선 없어. 그냥 아주 강한 등압선을 가진 아주 좁은 등압선을 가진 저기압이다. 전선 없다. 등압선 간격이 아주 좁다. 거의 원에 가깝다. 풍속 매우 강하죠. 태풍 불면 바람 엄청 나죠. 그리고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풍속이 더 강해진다. 강수지역 구름 따라서 강수 현상이 있다. 이동 경로 편서풍을 받아서 이동한다. 주로 북진하지만 무역풍과 편서풍의 이동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다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잠시 후에 보여줄게요. 주 에너지 원 중요하죠. 아까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에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다. 이게 주요 에너지 원이라고 했는데 열대저기압은 완전히 생기는 원리가 달라요. 자, 태풍이 왜 생기냐? 지구는 온도가 다른 두 지점이 있으면 무조건 평형을 맞춰주려고 해. 뜨거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 쪽으로 보내고 차가운 공기를 뜨거운 공기 쪽으로 보내서 항상 똑같은 온도를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저 책상 위에 얼음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비유죠. 얼음이 있고 뜨거운 커피가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공기가 순환해. 언제까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지 물의 온도와 커피의 온도가 완전히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기의 이동이 생긴단 말이야. 지구도 마찬가지야. 적도가 제일 더워. 극지방이 제일 추워. 온도의 불균형이 있죠. 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여러분들 아이스 커피에서 바닥에는 뜨거운 커피 있고 위에 얼음 막 넣었어. 한 방에 잘 안 섞이죠? 수저는 막 휘저어버리죠? 그게 바로 지구의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적도 지방의 뜨거운 열을 위쪽 고緯도 지역의 추운 지방으로 열을 보내주려고 생기는 게 바로 태풍이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태풍 생기면 맨날 사람들 다치고 위험한데 태풍 처음에 시작될 때 막 휘저어가지고 태풍 없애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태풍이 없어지면 지구의 적도 지역은 점점 더 더워지고 극지방은 점점 더 추워진다. 근데 태풍은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위험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겠지? 자, 태풍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태풍은 왜 생기냐? 바다가 너무너무 뜨거워지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죠.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는데 이 수증기들이 증발한 열 때문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지구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그럼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수증기였던 게 물방울로 응결하려고 합니다. 자, 기체가 물이 되려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열을 내보내요. 예전에 상태 변화했을 때 열을 흡수하고 열을 방출하고 자, 이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면은 이때 계속해서 열을 방출해냅니다. 위에 올라가서도. 이것을 바로 처음부터 얘가 갖고 있던 열은 아니지만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내뿜네? 그걸 바로 잠열이라고 해요. 숨겨져 있던, 잠들어 있던 열이다. 잠열. 응결하면서 계속해서 구름이 생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공기가 모여들면서 태풍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열대저 기압은 어디서 생기냐? 선생님, 그러면 제일 뜨거운 데서 태풍이 많이 생기겠네요? 바닷물이 증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도에서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적도가 가장 덥긴 하지만 태풍이 생기려면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회전.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말고 전향력, 그 회전시키려고 하는 정향력은 얘의 위도가, 그 공기의 위도가 변화할 때만 전향력이 생길 수 있어요. 지구의 각 운동량 변화 때문인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위도가 변해야만 전향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위도 0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하기 어렵다. 왜? 태풍에 회전하는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풍의 위도가 변해서 공기덩어리의 위도가 변해서 약 25도 정도 올라가야 그때부터 태풍이 회전할 수 있는 전향력을 얻어서 태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는 전향력이 약해서 태풍이 회전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지 못하므로 발생하기 어렵다. 자, 위도 25도라고 잘못 말했네. 위도 25도 이상의 해역에서는 그때부터는 수온이 낮아서 발생하기 어렵고 또 완전히 0도일 때는 태풍이 회전하는 힘을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5도부터 25도 사이 이 부근에서 태풍이 잘 만들어진다. 오케이? 여기 써져 있네. 5도에서 25도에서 주로 발생한다. 오케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전향력이 0인 적도여도 안 된다. 그게 바로 태풍이다. 자, 그리고 이제 태풍이 어디로 가나. 자, 그 얘기를 보면은 자, 북반구의 바람을 한번 볼게요. 태풍은 일단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 왜? 적도에 있는 뜨거운 열을 북반구 고緯도의 차가운 지역으로 열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 그런데 0도에서 30도까지는 무역풍이 불고 30도에서 60도까지는 편서풍이 불어. 편서풍, 무역풍.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동그라미가 태풍이야. 얘는 올라가고 싶은데 밑으로 계속 내보내네.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태풍이 어떻게 돼?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서 올라가게 돼. 아우 힘들다 이러면서 올라가게 돼. 자, 그러다가 편서풍을 만났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미는 편서풍의 바람이 부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태풍이 이동하게 돼. 이 그림이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태풍이 지금은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갑자기 오른쪽,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A 기간에는 태풍이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태풍이 어느 위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급 치우치네요. 그러면 비기관에서는 무슨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풍의 진로, 무역풍, 발생 초기에는 처음에는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무역풍이 부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니까 북서쪽, 북서쪽으로 올라가다가 25도에서 30도부터는 편서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궤도를 그린다. 이렇게 궤도의 모양이 갑자기 바뀌는 이 지점을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전향점을 지난 다음에는 태풍의 진행 방향과 편서풍의 방향이 일치해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 보세요. 여기서는 아래로 누르려고 하잖아. 태풍이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누르는 힘이 계속 발생해. 무역풍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좀 느려지겠지. 무역풍 때문에. 그러다가 편서풍을 만났네? 했더니 편서풍이 태풍아 어서 위로 올라가 하면서 뒤에서 밀어주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오케이? 전향점 이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반원, 위험반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보시면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에 나타내는 바람 방향 어떻게 나타나는데? 오른손 엄지를 위로 올려. 왜?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이면 상승기류잖아. 그러면 태풍 주변의 바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불어 들어갈 거야. 자, 다시 태풍을 나타내는 일기도 기호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태풍의 중심들을 주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가 남쪽, 위가 북쪽이라면 태풍은 올라가려고 하죠. 북쪽으로. 그런데 이 태풍의 이동 방향과 똑같은 부분이 오른쪽은 태풍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서 바람도 위로 올라가네?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이 같죠? 자, 왼쪽에서는 태풍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아래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태풍의 진행 방향과 정반대죠.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이 풍속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여기를 태풍을 기준으로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상대적으로 왼쪽일 때는 안전반원. 여러분들 이거 여름에 태풍 불 때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태풍이 주로 세 가지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왼쪽으로 꺾어 갈 때가 있고 편서풍 받아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 중간으로 갈 때가 있고 그리고 더더욱 태풍의 힘이 약할 때는 편서풍에 의해서 더 휩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아예 오른쪽까지 가버릴 때도 있어. 자, 그런데 A, B, C라고 해보자. 우리나라한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A일까 B일까? 우리나라한테 가장 최악은 A지. 왜? A일 때는 우리나라가 태풍 오른쪽이잖아. 우리나라가 위험반원 돼가지고 더 강한 바람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단 말이야. No. 근데 태풍이 편서풍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반원에 들고 이번에는 일본이 위험반원에 드는 거지. 그리고 더더욱 편서풍이 강하고 또 태풍의 힘이 약할 때는 편서풍에 휩쓸려서 아예 일본 오른쪽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때는 일본도 안전반원, 여기는 위험반원 이렇게 되겠죠. 태풍이 어떤 경로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태풍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태풍 불 때 뉴스 한번 잘 들어봐. 그러면 태풍이 다가올 때 기상청에서 계속 예측을 해줘. 태풍이 우리나라 왼쪽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위험반원에 속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십시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안 지나가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로 지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안전반원에 속할 것 같으니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태풍이 대한민국 너무 강력해가지고 대한민국 왼쪽으로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엄청 화내는 거지. 기상청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날씨를 예측하는 게 참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친구도 기상청에 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태풍의 안전반원, 위험반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그림, 태풍이 불 때 일기도를 나타낸 거야. 아까 온대저기압 할 때는 이런 일기도가 있으면 이런 전선도 같이 있었는데 아까 표에서 비교한 것처럼 이번엔 전선이 없죠. 대신에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있는 등압선이 보인다. 자, 그리고 태풍, 이거 지금 태풍 기호죠? 태풍의 중심으로 가면 이 표 한번 보세요. 수능 특강 80페이지에 나오는 이 표. 태풍의 눈이 뭐야? 태풍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태풍의 눈인데 태풍의 눈이 이 지점일 때 바람은 어떻게 되냐? 중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아주 강력해지다가 딱 태풍의 중심일 때는 갑자기 고요해지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풍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뚫고 간다면 바람 막 강해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순간이 나타나. 그러다가 태풍이 끝났나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태풍의 눈이었던 거야. 그리고 또 태풍이 지나가면은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여러분들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면은 아빠가 자식을 찾아가지고 떠나는데 눈보라가 엄청 몰아쳐. 그래가지고 막 아주 험난하게 자식을 찾아가.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도 멈추고 세상이 엄청 고요해진다? 그럼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태풍 다 지나갔나 보다 할 테지만 이 아빠는 기상학자였어. 그래서 지금 태풍의 눈이야. 최대한 빨리 뛰어야 돼! 하면서 엄청 뜁니다. 왜? 잠시 후면은 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 테니까. 어쨌든 태풍의 눈, 양 좌우에서는 엄청난 양의 풍속 그리고 바람이 멎었다고 해서 날씨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압곡선을 한번 봐보세요. 기압곡선은 바람과 상관없이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즉 태풍의 눈에서 바람은 안 불지 모르겠지만 기압은 가장 낮다. 자, 그래서 그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등압선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 약하다? 바람이 세다. 왜? 기압 차이가 좁은 간격 안에서도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도 기압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것이니까 기압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것은 공기의 이동이 활발한다. 즉 바람이 세게 분다. 태풍의 기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태풍의 눈에 가까워질수록 아직 태풍의 눈은 아니야. 태풍의 눈에 가까워질수록 풍속은 강해지고 기압은 작아진다. 그러면 이 그림 보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B 지점이랑 A 지점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바람 셀까요? B 지점이 더 바람 세겠죠. 둘 중에 누가 더 기압 낮을까요? 태풍이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B가 더 기압이 낮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열대저기압 정리해봅시다. 적도에서는 안 생긴다. 왜? 회전할 수 있는 전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도가 5도에서 25도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25도 이상에선 생길 수 있다? 없다. 왜? 25도 이상부터는 추워지니까. 자, 전선 없고요. 등압선 간격이 좁아요. 좁으니까 바람도 매우 강해요. 그리고 강수현상 있고 당연히 태풍 불면 비바람 치잖아. 주로 북진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무역풍 타서 북서쪽으로 좀 가다가 편서풍 받아서 야 나를 드디어 지원해주는 지지자인 편서풍이 나타났다 하면서 신나서 더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전향점 이후부터는 편서풍이랑 북쪽으로 밀어주는 방향이 같으니까 더욱더 풍속이 세진다. 그리고 태풍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데 이때 오른쪽 부분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똑같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왼쪽 부분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고 왼쪽이 안전 반원이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온대저기압에서 온대저기압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 뭐라고 했죠?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에서 그 위치 에너지.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었다면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가 아닙니다. 왜? 얘는 엄청 더운 지방에서 발생한 녀석이잖아?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야. 얘는 왜? 얘는 따뜻한 바다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열을 내뿜어. 처음부터 있던 열이 아니야. 숨어져 있던 잡열이야. 그게 바로 이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자, 정리 다시 한번. 따뜻한 공기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공급이 돼요. 자, 여기가 따뜻한 바다야. 따바. 따바에서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열도 주고 수증기도 주고. 그러면 얘가 열을 받아가지고 더더욱 공기가 상승하겠지. 그러다 보면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잖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맺혀. 그러면서 열을 또 내뿜어. 수증기가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내뿜어요. 그게 뭐다? 잡열이다. 그러면서 더더욱 열을 받았네? 열이 계속해서 방출되네? 더더욱 상승하면서. 그런데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그럼 구름이 어떻게 생기겠어? 높고 아주 두꺼운 구름이 생기겠지. 그게 바로 태풍의 시작이다. 오케이? 자, 87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볼게요. 아까 A 기간에는 뭐 받아서? 무역풍 받아서. 무야호, 무역풍. 편서풍 받으면 비지점. 편야호. 자, 그러면 A 기간 동안에 태풍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A와 B 기간 모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다. 맞아요. 태풍은 무조건 북상하려고 하니까 A 기간이든 B 기간이든 오른쪽에서는 올라가려는 바람. 편서풍 쪽에서도 오른쪽이 올라가려고 하는 바람. 항상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다. 올 여름에는 태풍이 꼭 대한민국 오른쪽으로 지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디귿, 전향점 부근에서 이 부분 정도가 전향점이겠네요. 전향점 부근에서 태풍의 이동 속력은 전체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 그럴까요? 전체 이동 속력? 전체 이동 속력은 A 기간까지 다 포함한 거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B 지점에서 플러스면 이걸 평균 낸 것보다 전향점 부근에서의 이동 속력은 전체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 아, 그럴 수 없죠. 전향점 부근에서의 속력은 잠시만. 태풍의 이동 속력은 태풍의 전체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태풍이 훨씬 속력이 빨라지기도 하고 전향점 부분은 점점 더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이동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동그라미가. 태풍이 A 경로로 지나가고 B 경로로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에 미치는 태풍의 바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A 경로부터 한번 볼게요. 태풍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해보면 돼. 여기가 엄지 윗부분이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미치는 바람, 왼쪽으로 부는 바람.
자, 그 다음에 태풍이 이제 올라오겠죠, 계속. 자,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해야지.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대한민국이 지금은 위험반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바람은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태풍이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바람은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이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바람만 체크를 해볼게. 제일 아래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 바람.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바람. 그리고 대한민국 위로 올라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 이렇게 방향이 바뀌겠죠.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바람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니은 봐봐. 태풍 A의 영향을 받는 동안 니은 관측소는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바람을 한 곳에 모아봐. 제일 처음에 왼쪽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게 시계바늘이라면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맞나요? 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B지점 해볼게요. B지점에서 태풍이 B경로로 이동을 한다면 자, 똑같죠.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줄 거고 더 올라가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대한민국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아래로 가는 바람,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 한 곳에 이어볼게요. 왼쪽으로 가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에는 시계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네? 이게 일반적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죠? 시계랑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이게 9시, 6시, 3시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잖아. 이럴 때는 반시계다. 자, 그러면 태풍 A의 영향을 받는 동안은 마치 B경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B경로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니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변했을까요? 그렇죠. B에 있을 때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돌아간 걸 볼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꼭 혼자서 그림 그려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태풍이 어떤 방향으로 지나갈 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꼭 한번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 관측소는 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둘 다 위험반원에 속했다 라고 하는데 기억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이네요. 안전반원이죠. X. 디귿. 태풍 AB에 의한 폭풍해일의 피해는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피해가 컸다. 태풍보다 먼데 피해가 더 적었겠죠. 서해안이. 그래서 X. 답은 니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어가는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위성 영상 해석. 중요. 자, 영상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야. 가시, 가능하다, 볼시.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 즉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찍는 거야, 구름을. 자, 그런데 적외선 영상은 얘가 내뿜는 열을 보는 거야, 열. 그런데 여기서 영상 처리를 할 때 열을 많이 내뿜을수록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울수록 밝게 해. 여기서 영상 처리를 하는 방법이야. 온도가 높을수록 어둡고 오히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밝게 보이게 적외선 영상 처리를 해요.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어두워. 온도가 낮으면 밝아. 자, 그런데 구름을 보세요. 땅이랑 가까운 구름이 있고 하늘 높이 아주 상층에 있는 구름이 있어요. A지점이랑 B지점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 상대적으로 땅이랑 가까운 구름이 더 온도 높겠지? 그리고 하늘 높이 있는 구름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지니까 열권 전까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 낮아져. 그럼 오히려 위에 있는 구름일수록 밝아 보이겠지?
아래에 있는 구름일수록 적외선 영상에서는 어둡게 보이겠지. 이거 중요해. 자, 이게 적외선 영상에 보는 방법이었다면 가시 영상 봅시다. 가시 영상은 뭘 보냐? 두꺼운 구름일수록 반사를 많이 해서 얘가 더 밝게 보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햇빛을 많이 반사해서 더 밝게 보인대. 그리고 층운형 구름은 얇으니까 반사를 덜하지? 그래서 더 어둡게 보인다. 가시 영상에서는 두껍고 얇다를 판별할 수 있는데, 두꺼운 구름은 빛 반사를 많이 해서 밝게 보이고 얇은 구름은 어둡게 보이게 나타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영상을 합쳐서. 자, 구름의 종류 한번 보면은 적운형 구름. 제일 반대되는 예시가 층운형 구름인데, 층운형 구름, 얇고 넓은 구름이 층운형 구름, 적운형 구름, 동글동글하고 두꺼운 구름. 그런데 적운형 구름 중에서도 두꺼운데 아주 하늘 높이까지 발달한 구름을 바로 적란운이라고 합니다. 적란운 오면은 날씨 엄청 안 좋고 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날씨를 만드는데, 두껍고 높게 발달한 구름이 적란운이다. 자,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뒤에 가서 그거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가시 영상은 두껍다, 얇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두꺼울수록 밝은 구름이다. 자, 그리고 이 두꺼운 구름은 적운이다. 얘하고 반대되는 게 층운. 그래서 적운이면 적운일수록 가시 영상에서 밝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 적외 영상에서는 구름이 높다 낮다를 알 수 있어. 왜? 온도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밝게 보인다. 즉, 밝다는 것은 구름이 높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가시 영상에서도 밝게 보이고 적외 영상에서도 밝게 보인다면 무슨 뜻일까? 자, 가시에서 밝게 보인다는 건 두껍다는 거야. 적외에서 밝게 보인다는 것은 높다는 거야. 두껍고 높다는 거네, 구름이. 이런 구름을 뭐라고 하지? 적란운이라고 하지. 이걸 가지고 일기도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가와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부근을 기상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시 영상, 두꺼울수록 밝다. 적외 영상, 높을수록 온도 낮아서 밝다. 그러면 자, 기억, 낮에 촬영한 것이다. 자,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 가시 영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그럼 가시 영상 촬영 밤에 할 수 있을까요? 밤에 하기 어렵죠. 다 까매 보입니다. 우리 눈도 밤에는 하늘 봐도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시 영상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낮에 촬영한 것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다. 자, 이거는 86페이지에 있는 문제야. 자, A와 B는 상층운으로 분류된다. 자, 높고 낮다. 적외선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A 부분 봐봐. 가시 영상에서는 밝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두껍지만, 적외 영상에서 보면은 어둡게 보여. 즉, 이거는, 얘는 높이가 높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A는 상층운으로 분류될 수 없다. B도 마찬가지야. B도 적외 영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잖아? 그 얘기는 낮은 구름이다. 즉, 구름을 비교해보면 두꺼워도 낮게 있는 구름들이 있어요. 이게 층운형이라면 두꺼워도 낮은 구름이 있고 두꺼우고 높은 구름이 있다. 이런 게 적란운이다. 그러면 가시 영상에서도 밝고 적외 영상에서도 밝은 구름이 바로 적란운인데, 시를 보면은 가시에서도 밝고 적외에서도 밝네요. 그러면 C는 적란운이다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수업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열대저기압에서의 에너지원이랑 온대저기압에서의 에너지원, 이 차이 잘 알아두고, 열대저기압은 아까 말했듯이
따뜻한 바다가 꼭 있어야 하지.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그때 응결하면서 얘가 잡열을 방출한다. 그게 바로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고 온대저기압은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그 만나는 부분이 전선이지. 그 전선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13, 14를 했고 이번 시간에 15, 16이죠? 이렇게 15차시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16차시 출첵은 과제로 대체할게요. 근데 이 과제 금방 풀거든? 여러분들은 꼭 이 시험 준비를 하려면 페이지 9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놓으시는 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좀 시간 남으면 문제도 꼭 풀어보고 이 과제 잘 생각해서 제출을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웅야하고 안녕.